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을 통해서 대구에서 가장 부각된 인물은 김부겸, 유승민, 이 두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국적인知名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대구의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총선을 통해 대구는 새누리당 복당이 기정사실이 된 여당의 유승민, 야당의 김부겸이라는 4선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 파동과 새누리당 공천 파동을 거치면서 보수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라 이제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보수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법을 찾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선인 역시 대구에서 31년 만에 정통 야당 의원으로 당선돼 지역주의의 벽을 극복한 정치인으로 부각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승민, 김부겸 두 정치인은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고 대구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 뚜렷한 정치적 리더가 없던 상황에서 대구는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2명의 거물 정치인을 배출한 것입니다. 특히 여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된 만큼 지역 발전에 있어서도 여야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금 시에서 가장 역점을 우선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정치권의 도움을 못 받아서 지지부진하거나 혹은 야당의 여러 가지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우선 제가 제 과제로 따와서 공유를 하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정치적 영향력으로 미래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두 당선인을 지켜보는 대구 시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 방송 시간이 토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9시로 변경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시사톡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홍성걸 국민대 교수가 출연해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을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을 토론합니다. 패널들은 이번 20대 총선 결과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역동적인 정치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52회 도서관 주간이기도 한데요. 요즘 독서가 많이 줄어들면서 도서관들이 지하철역 같은 곳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역사 한켠에 책 500여 권을 갖춘 문고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별다른 절차 없이 들러 책을 고르고 빌려가기도 합니다. 근처에 직장이 있는데 잠깐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 잠깐 책을 보고 또 다시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책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도서관도 잘 못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지하철역에 있다 보니까 시간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1, 2호선이 만나는 반월당역에는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가 설치돼 있어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역사 안에서 책을 찾고 반납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까지 가려면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데 좀 편하게 좀 짧은 시간 안에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 행복 문구가 대구 세계 지하철역에 마련됐습니다. 인기가 좋은 베스트셀러 위주로 책을 구성해 책 읽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책을 생활화할 수도 있고 또 문화생활도 시민들이 좀 원활하게 영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 전자기기의 확산으로 종이책 읽기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도서관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높이기 위한 구미시의 한 책 읽기 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구미시는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가 책 읽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해마다 시민 2만여 명이 참여해 책 한 권을 올해의 책으로 선정해 함께 읽고 시민들끼리 정서적으로 소통하면서 책 읽기 운동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책보다도 선정된 책만이라도 꼭 열심히 한 번씩 읽어보고 주위 분들하고 서로 책 읽고 난 후에 소감도 나누고. 올해는 농촌 공동체 속 인물들을 따뜻하게 그려낸 김중미 작가의 장편 소설 모두 까머니 선정됐습니다. 특히 이 운동에서 빠질 수 없는 행사는 작가와의 만남. 선정된 책을 나눠 읽은 뒤 시민들이 직접 작가와 만나 소통하면서 책 읽기 운동은 단순히 독서를 넘어 문화축제의 장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구미 시민들이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미시는 다른 시도에서 온 시민들이 많은 만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행사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이로써 인문화 또 문화 창달 운동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삭막한 디지털 도시에서 인문학을 꽃피우기 위한 구미시의 한 책 읽기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지면서 그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대구 지역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 백화점 앞 광장에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분향소 운영과 함께 동성로 일대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진실규명과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쳤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 추구를 더 중요시하고 반칙과 부패에 익숙했던 총체적 부실의 결과였다면서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대구 시내 표본으로 선정된 8,40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문화 생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2016 대구 사회조사를 합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해외 이민 의사와 그 이유, 자녀 입양에 관한 견해, 의료 서비스 만족도, 복지 시책 만족도 등이며 대구시는 올해 말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시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올해 초부터 근무 기간이 3년 이하로 남은 직원들에게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급여를 절감하고 있는데 아낀 급여를 활용해서 올해는 지난해 채용 인원인 9명보다 더 많은 15명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업무직 7명과 토목, 건축, 전기 등 기술직 8명으로 오는 2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합니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직접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이 매주 일요일 문을 닫습니다. 통신 3사는 현행 월 2회인 직영점 휴무를 다음 달부터 매주 일요일마다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일주일간 단말기 공급을 중단하는 등 불법 행위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최근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참석차 방한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를 만났는데 에르나 총리는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지구촌 빈곤 퇴치를 위해 이를 확산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운업 선진국인 노르웨이의 포항 영일만항 발전 방안의 조언을 구하는 등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2016 청도 솥싸움 축제가 내일까지 청도 솥싸움 돔 경기장에서 계속됩니다. 어제까지 싸움소 96마리가 격돌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솥싸움 갬블 경기가 펼쳐졌는데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한편 축제 기간 중에는 청도천변에서 제10회 청도 유등축제가 열려
만여 개의 유등이 청도천을 밝혀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경주타워 전망대 2층에 드라마 선덕여왕 속으로라는 주제로 연말까지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드라마에 사용된 의상과 소품 등을 활용해 신라의 호국 정신을 보여주는 한편 동양 최대 목탑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전시도 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